네, 안녕하세요. 루타입니다. 지난 2월 23일에는 북토크 그래픽 레코딩 두 번째 시간을 가졌죠. 이날은 사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진 못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적을수록 저희가 또 많은 얘기들을,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다뤘던 텍스트는 홍재희 작가의 비혼 1세대 탄생이었는데요. 결혼과 가정,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제 정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취업을 해야만 이제 정상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날은 이제 결혼과 또 육아, 뭐 그런 전형적인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다른 방식은 없을까, 다른 삶의 경로는 없을까를 좀 아주 이제 허심탄회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이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그린 것부터 먼저 이제 보여드리면, 네. 이 책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비혼 1세대의 탄생인데, 많은 얘기들을 책에서 하고 있어요. 우선은 이제 비혼한다고 하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이기적이다. 모성을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된다. 뭐 국가에 대한 책임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불시신한 거죠. 아니다. 무슨 우리가 가축이냐.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을 뿐인데 뭐 자꾸 거기다가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부여하면서 40대면 뭐 어떻게 살아야지, 50대면 뭐 아이도 있을 거고 뭐 하고 있을 거고, 뭐 골프는 치세요, 뭐 차는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의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혹은 스스로에게 이제 부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뛰쳐나온 세대가, 적극적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한 세대가 X세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삶을 찾아서 뛰쳐나왔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97년에 시작했던, 우리가 부딪혔던 IMF 때문에 이전 세대와의 단절이 생겼다. 그 전에 가정이나 회사가 약속했던 것들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단절이 일어났다. 그전에는 이제 그 전에 가부장적인 세대에서의 여성의 삶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는, 작가는 뒤융박이라는 이미지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자는 뒤융박 팔자다. 그 뒤융박이란 것이 남자가 여물을 부어주면 여물통이 되고 쌀을 부어주면 쌀통이 되는 그런 이제 남성에 의존하는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불합리한 불평등한 구조임에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말로는 자식 때문에 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자한테 경제적인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종속돼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에는 이 IMF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뭐 결혼한다고 해서 그런 이제 경제적인 것들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니까, 많이 그런 이제 관습의 배경이 되는 물적 토대들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움박을 깨면 그만이지. 깨버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이 사회는 여전히 남성은 여성의 몸에, 이제 여성의 몸을 식민지로 생각하고 있는, 정복하는 뭐 그런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여자들은 비정규직, 초과노동, 뭐 며느리라는 이름의 불가촉 천민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뭐 김훈인가 어디 이호덕 선생인가 그분의 책에 보면, 며느리란 말이 우리나라는 참 천대받는 대상의 혐오스러운 것들에 대한 이름으로 많이 쓰여진다는 거죠. 일부러 혐오하기 위한 이름으로도 많이 쓰여진다는 거죠. 주며느리,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거일 거고, 며느리 미식개, 뭐 그런 풀이름이 있어요. 무슨 의도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멸시하고 낮춰잡는데 쓰이는 이름으로 많이 쓰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식이 반영이 됐겠죠. 그러나 이제는 비혼을 하는, 이런 이제 며느리라는 명칭에서 벗어나는, 비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다수가 되고 있는 현실을 이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옛날 그 불합리한 세대의 풍경으로 하나 이제 작가가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 미호 이모인데요. 인근에 살고 있는 그 어떤 모녀의 이야기인데 남편과 이혼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수군댄다는 거죠. 아, 이혼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수군대는데 그런 것들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하고 이분은 이제 한국을 떠나야만 했다는 건데 저도 사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그 다세대 주택에 살 때 같은 이제 거의 뭐 같은 단칸방에서 이제 살고 있는 건데 안쪽에 이제 살고 있는 아주머니가 소위 말하는 직업 여성이었던 거예요. 술집에 다니는 그분도 마치 저랑 동갑인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누구 엄마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그분한테만 남씨 남씨 아줌마 이렇게 이제 호칭을 다르게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은근히 뭐 옛날에는 김장을 해도 같이 한마당을 쓰는 사람들이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도 상당히 좀 소외됐던 것 같고 그런 주위에 정상성을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모종의 이렇게 압박 아니면 그 다른 대접들이 있었던 것이 이 책을 보면서 떠올랐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지금 저출산 얘기하는데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용어다. 저출생이지. 저출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불안, 이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기인한 것이지 여성의 모성이 약해지거나 여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게 생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 책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은 비혼 40대 비혼의 풍경을 담고 있어요. 저자가 40대 후반일 때 이 책을 쓰셔서 그 당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반영했는데 특히 그 예술인으로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 예술인이자 비혼 여성으로 살면서 겪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면서 싱글이면 그리고 가난하면 그 사람이 곧 극빈층이 된다. 극빈층의 경험들을 이제 그 위트 있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예술인 노동자로서의 그런 이제 불합리한 것들을 경험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영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 공감되는 이야기였어요. 여기 이제 그 싱글에 대한 것들이 비혼 세대가 나오면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처럼 보이긴 한다는 거죠. 뭐 화려한 싱글, 골드미스 이런 것들이 이런 단어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데 그 단어들에서 구매력을 뺐을 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시장이 호출한 시장이 마케팅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지 진짜 긍정적인 시선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생계비 중에 먹는 거에 대한 이제 비중, 엔겔 지수라고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높은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난했을 때 이 싱글들이 처하는 여러 가지 공공함들은 어느 나라보다 더 크고 깊다고 합니다. 특히 예술가들의 삶은 더 그렇겠죠. 예술의 어떤 가치들을 인정하는 척 하면서, 아, 그렇게 좋은 일 하시니까, 뭐, 무료로,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비단 예술가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지난 시간에 천주희 작가도 예술계에 강요되는 열정페이가 점점 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홍재희 작가도 선인세로 받는 것이 100만 원이라고 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몇 달 동안 이 책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의 모습이 풍경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이제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지금 나는 그냥 저스트 여사원이야. 고독사가 두려운 사람일 뿐이야. 특히 이렇게 되는 건 여성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불안이라는 것들은 지난 시간 천주희 작가 때도 어떤 분이 그 불안한 상황에 대한 박스를 이제 불안하게 쌓아놓은 것의 이미지를 보여주셨는데 불안은 정말 그냥 요즘 세대에는 디폴트가 된 거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앵테르미탕이라고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예술가 수입의 절반을
뭐 국가의 보험으로 납부를 하면 일거리가 없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북토크 시간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런 질문을 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저도 영화 현장에 있을 때 10개월 작업하는 그 현장 편집 기사를 하면서 800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월 80인 거예요. 거기서 40만 원을 내가 보험으로 낸다? 있을 수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그 급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예술인들이 그것들을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또 그 시종일관 꾸준하게 여자 노동자들이, 여성이 육아에서 어떻게 그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를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마지막 장입니다. 이 책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장에서는 조금 더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것인데,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거 이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살지 말자. 다른 방향이 있다. 그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좋은 얘기긴 하나, 너무 빨라서 여기서 떨어졌을 때 이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긴 하는데, 저자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역시 천주희 작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단박약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삶에서 이런 자잘한 것들을 실천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존에 달리던 열차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이제 덜 소유하고 덜 쓰기,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 우리는 과도하게 많이 쓰고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짐을 줄이자하고도 연결되는데, 물건이 나는 않지 않냐. 우리는 생산하는 사람이다. 뭔가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모두가 예술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여튼 그런 거지. 내가 소유하는 걸로 나를 규정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경험을 쌓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요즘은 경험도 돈이 있어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대안의 어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경험들을 우리가 사회가 풍성하게 갖춰 놓아야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 집에 대한 기복신앙을 버리자. 이게 이때 이제 재밌는 게, 홍재희 작가가 집을 구하러 전전하면서 느꼈던 것. 그러니까 집을 구하다가 그냥 박차고 해외로 이제 떠났던 거, 그리고 다시 돌아왔던 거, 그 이야기 에피소드가 펼쳐지는데, 저는 아마 이 작가가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경험, 그 드라마틱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야,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가 다르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 대한 여러 가지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 옆에 아파트 옆에 무슨 마을라고 쓴 게 마을이 아니라, 실제로 약간 불편하지만 추레하지만 쇠락했지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진짜 마을들을 찾아보자. 이게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살아야 하는 마을이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 살림법을 전수하자. 그 통계적으로 구독자가 남자가 많다고 해요. 그 이유를 작가 나름으로 진단하는 건데, 돌봄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돌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여성들은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이제 돌봄의 기술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림법이라고 했지만 진짜 누군가를 돌보는 기술들을 우리가 쌓아 나가자는 거죠. 저자가 지옥고라고 하잖아요. 지하, 옥탑방, 고시원,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전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 걸 읽으면서 많이 공감이 됐었고, 요즘에 이런 것들이 집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집이 아니라, 이거는 박싱 피플, 사람들을 포장하는, 칸칸이 사람들을 담아 놓는 그런 컨테이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이 책의 마지막은 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늙음을 돕자.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들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식구란 게 도대체 뭐냐?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거해 보시라. 네. 그러면 제도도 좀 따라오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생활 동반자법과 같은 팍스라는 법이 있어서 이 공동주거하는 사람도 뭐 이렇게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덕분에 프랑스는 유럽의 최고의 출산율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예, 이때 나왔던 얘기들을 좀 돌아보면 사람들이 이제 참여자 분들이 그림을 그린 걸 보면 네, 요거 이제 이걸 보고 여러 사람들이 추측을 했어요. 아, 이게 육아, 아이를 키우는 상황일 것이다. 이제 아이 키 재는 도구가 있고, 아이가 갖고 노는 인형도 있고, 그 인형이 또 아이를 이제 상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들이 나왔는데, 비슷했지만 약간 달랐습니다. 요거 그리신 분은 최근에 이제 자신이 처한 환경들도 얘기하면서, 육아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고민들을 나눠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또 요 그림은, 이게 제가 이걸 일부러 뒤집어 놨는데, 사실은 다시 이제 뒤집어서 거꾸로 놔야 됩니다. 이게 그 그림을 따님이 그리셨다고 해요. 참여하신 분의 따님한테 의뢰해서 그림을 그리셨는데, 요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신가요? 어떤 분은 저 참여자 어떤 분들은 약간 기괴했다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림을 돌려보면 어떤 포즈에서는 정말 편안해 보이고 어떤 포즈에서는 정말 불편해 보였다, 뭐 이런 등등의 해석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성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들이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그런 해석을 우리가 공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역시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드러내지 못했지만, 의도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네, 그림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게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네. 여기 이제 그 그림을 따로 저장하지 못했고, 이 스크린을 보시면 여기 옆에 달력을 보면 2월 2일인가 3일이에요. 올해 설이었죠.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해석하기는, 이게 며느리가 그 밥을, 잔치상을 차려야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제대로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화가 났다, 화가 나거나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사실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걸 그리신 분이 최근에 명절을 가족들과 지내면서 겪었던 이야기들,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제 혼인과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어서 그때 겪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혼 1세대 탄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마지막은 이날 사람이 별로 안 오다 보니까 선물처럼 이 홍재희 작가님이 타로점을 쳐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의 타로점을 치면서 같이 삶에 대해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2월 9일과 2월 23일에 두 차례 북토크 그래픽 레코딩 2월 프로그램은 마쳤고요. 3월과 4월에 다시 그 북토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책을 읽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수다를 떠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림을 못 그리셔도 되니까 편하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3만 원을 받았다가 그림을 그려주시면 돌려드립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